이번 시간은 쓰기 제2부분 작문 시간으로 주제는 원고지 사용법 그리고 출제 1순위 학습 시험 주제 관련 작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부호와 원고지 사용법을 주의하라. 문장 부호의 사용과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과 문장 부호가 다른 것은 물론 원고지 사용법도 다르기 때문에 글쓰기의 기본부터 알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어 2,500개는 반드시 암기해야 하다. 5급 필수어휘 1,300개에 여러분들 1급부터 4급까지의 어휘가 1,200개입니다. 도합 2,500개가 되겠죠. 이런 필수어휘 2,500개 제시어를 활용하여 글 작성하는 99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제시는 어휘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시어는 필수어휘 2,500개의 범위 안에서 나오므로 필수어휘를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쓰임이나 호응하는 단어들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75자에서 90자 내외의 글을 작성하자. 보통 여러분 HSK 5급 작문은 80자 글쓰기가 규정입니다. 글이 너무 짧아서도 안 되고 혹은 너무 길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답안지의 원고지는요. 한 줄에 16칸으로 7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반에서 제공한 가장 이상적인 글자 수는 75자에서 90자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음 답안을 활용하자. 여러분,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어량도 부족하고요. 외국어로 글을 작성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장력이 완벽하게 갖춰진 올바른 모음 답안으로 외우는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음 답안을 여러분 상황에 따라 3, 4개 정도 반복하여 따라 쓰고 외워서도 반복하여 써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문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문형에 어휘만 교체하여 다른 주제의 글쓰기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모음답안 하나를 외웠는데 이 문장 내에서 주어만 바꾸면 말이 되겠구나. 혹은 수어만 바꿔도 말이 되겠구나. 목적어만 바꿔도 말이 되겠구나. 여러분 문장력이 갖춰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장력이 완벽하게 갖춰진 모음 답안을 외우시는 것부터 쓰시게 되면 좋은 글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부담도 적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입력이 된 것이 있어야 출력이 된다고 하고요. 모방해서 배우다 보면 자신만의 새로운 글을 창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모음 답안을 활용하시는 것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접속사를 활용하자. 문장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인과관계, 전환, 점층 등의 접속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한 어법을 작문에 활용하면 좋은 글을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장이 한 문장이 아니라 다여섯 문장의 여러 문장이 나오다 보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라든지 어법을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접속사나 확실한 어법 내용에서는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먼저 간략하게 두세 줄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보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원고지에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스토리를 구상하여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간략하게 두세 줄 정도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로 줄거리를 길게 적어놓고 옮기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중국어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어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의 개수가 몇천 가지 몇만 가지라면 우리가 고작 알고 있는 중국어의 어휘의 개수는 2,500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중국어를 줄줄이 적어놓고 중국어로 옮길 때에는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아서 바꾸기에 여러분들 부족한 어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만 소요되고 글을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글의 구성만 두세 줄로 정리하고 오늘 뭐 했다, 아침에 뭐 했다, 점심에 뭐 할 것이다, 저녁에 뭐 할 것이다 등등의 이런 두세 줄로 정리를 하신 후에 바로 중국어로 적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제시어 작문과 사진 작문에 각각 15분씩 활용하라 라고 나왔는데요. 쓰기 영역에 주어지는 시간은 모두 40분입니다. 단어 순서별 어법 문제가 10분 소요하시는 거고요. 작문에 30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어 작문, 사진 작문, 작문이 모두 도합 2개입니다. 그래서 각각 15분씩 배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자, 고득점 전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자를 크고 올바르게 작성해야 된다. 여러분 HSK 시험은 PBT 시험과 IBT 시험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PBT 시험은 필기 시험을 가리킵니다. IBT 시험은 컴퓨터 시험을 가리키죠. 1번은 필기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경우에 좋은 글을 써도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글씨를 못 알아볼 경우에는 채점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글씨를 예쁘게
크게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쉽고 정확한 표현만 활용하자.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써서 문장의 어법이나 내용이 이상할 경우 오히려 감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 쓰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쉽고 정확한 표현만 써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하 발언과 편파적인 의견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글보다는 긍정적인 글이 아무래도 좋은 내용이라서 글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1인칭 시점에서 글을 쓰자. 우리가 가장 많이 써본 글은 하루의 일과를 작성하는 일기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입장에서 1인칭 시점으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꼭 사자성어라든지 혹은 속담을 써야지만 어려운 표현을 써야지만 고득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쉽고 유치해도 좋으니 앞뒤 문장의 문맥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것이 고득점을 받는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장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쥐허 마침표인데요. 점을 찍는 것도 여러분 우리나라랑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그냥 점을 찍지만 중국에서는 안에가 비어있는 꼭 동그라미 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평서문의 끝에 사용한다.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하오 쉼표입니다. 콤마 찍는 거죠. 문장을 나눌 때 사용합니다. TNT.허 날씨가 이렇게 좋네요 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워먼자의 후진 꽝꽝와 우리 주의 한번 둘러봅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뚠하오 여러분 얘가 중요하죠. 모점이라고 하는데요. 콤마와 생김새를 잘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콤마는 콩나물 머리처럼 위에가 뾰족한데 뚠하오는 밑에서부터 치켜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굵게 표현해 보자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쓰임새의 차이가 있겠죠. 생김새가 다르니까. 모점의 특징은 단어 혹은 구를 병렬로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어휘를 나열할 때 쓰는 거예요. 我喜欢苹果, 시과, 葡萄등水果. 저는 사과, 수박, 포도 등의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 수박, 포도가 과일의 종류죠. 여러분 비슷한 어휘의 종류를 병렬로 나열할 때 이 뚠하오를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원하오 물음표입니다. 의문문이나 반어법에 사용한다. 자, 탄하오 느낌표입니다. 감탄문이나 명령문에 사용한다. 인하오 하게 되면 따옴표지요. 쌍따옴표인데요. 대화나 인용문을 사용합니다. 타주어 그가 말했다 라면서 여러분 인용문, 대화문을 끌어왔지요. 그럴 때 이렇게 따옴표를 써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쌍점, 마오하오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점을 찍을 때요. 시간, 항목 등을 제시하거나 혹은 대화문, 인용문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요. 잉예 시지엔 영업시간 점, 쌍점 딱 찍고 마오하오 찍고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이나 항목을 제시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타주어 그가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문이나 인용문을 시작할 때에도 이처럼 쌍점, 마오하오를 찍으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니까 여러분 포어저 하오 하게 되면 줄표라고 나는데요. 앞의 내용을 보충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워요 관제 야리다 방파 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완화시키는 방법은 하고 설명할 때 뒤에 줄표 사용하고요. 뒤에 팅인 위에 바로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첫 두 칸은 띄고 세 번째 칸부터 작성합니다. 보이시죠? 세 번째 칸부터 글을 작성한다. 여러분 V 표시가 나와 있다고 해서 V 표시 하시면 안 되겠고요. 앞 두 칸은 이렇게 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중국어는 한 칸에 한 자씩 작성합니다. 我, 진, 티엔, 자오, 샹. 보이시죠? 세 번째, 문장 부호는 한 칸에 하나씩 작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때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쥐하 마침표가 단독으로 하나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 대개 하나가 한 칸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어와 문장 부호는 서로 따로 쓰시는 거예요. 중국어 한 칸, 문장 부호 한 칸 따로 써주세요. 자, 네 번째, 문장부호 두 개가 연달아 올 경우에는 한 칸에 두 개씩 작성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문장부호가 하나씩 올 때는 하나가 혼자서 한 칸을 차지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문장부호가 두 개씩 연달아 올 때는 두 개가 한 칸을 차지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슈어 그가 말한다 하고 여러분 쌍점과 따옴표가 같이 왔어요. 이럴 때는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칸에 두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뒤에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따옴표와 마침표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문장부호가 두 개가 연달아 왔을 때는 두 개를 함께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 첫 번째 칸은 대개 문장부로 작성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칸에 중국어와 문장부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장이 끝나는데요. 중국어는 썼는데 문장부, 끝나는 문장부로 작성할 곳이 없다. 그럴 때는 문장 맨 앞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한 칸에 중국어와 문장부를 함께 써야 한다는 점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 숫자는 한 칸에 두 자씩 한자로 적을 경우에는 한 칸에 하나씩 작성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24일 할 때 여러분 숫자가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요거를 한자로 작성할 때는 12 이렇게 따로 그 다음에 24 이렇게
한자로 따로 적게 되겠지만 숫자로 쓸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한 칸에 두 자씩 들어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다라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 띄고 수어 띄고 쓰시면 안 돼요. 다 붙여서 쓰시는 게 여러분들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어진 소스를 분석하자. 장문은 자유주제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어휘나 사진을 각각 활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출제 의도와 주제에 맞게 작성해야 되겠고요. 제시어 장문에서는 각 제시어들의 품사와 의미를 파악하고 사진 장문에서는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상황을 잘 관찰해 주셔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1인칭 시점에서 글을 작성하자. 글을 작성할 때 어떤 종류의 글을 써야 되는지 제한이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글이 일기이기 때문에 일상과 관련지어 1인칭 시점에서 글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쉽겠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성하고 최종 확인하자. 글을 작성한 후에 전체적인 글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의 앞뒤가 연결이 어색하다거나 혹은 비하 발언, 편파적인 의견 등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나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없으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정적인 내용은 없애시고요. 긍정적인 글을 쓰시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각 15분씩 80자를 완성하라. 제시어 장문과 사진 장문 각 15분씩 80자 글의 두 편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평소에 주제를 정해놓고 15분 동안의 글의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여 한 편의 완전한 글을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장문 최다 빈출 주제 1순위는 바로 학습 관련입니다. 시험, 학습, 공부 관련이거든요.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 가운데서 학습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학교생활, 시험, 졸업, 중국어 공부 등 학습과 관련된 주제가 시험에 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학습 시험 주제 관련 표현들 작성해 놨고요. 그 표현들과 함께 고정 표현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고정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很喜欢学习 하면 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면서 여러분 뒤에 과목이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 칸을 마련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려면 我很喜欢学习汉语 이렇게 한유라는 표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马上就要什么什么了 곧 뭐뭐이다. 곧 뭐뭐 할 것이다. 뒷상황이 임박해 있음을 나타내는 임박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곧 중간고사이다. 중간고사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马上就要期中考试了 곧 중간고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간고사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있겠네요. 기모카오시, 기말고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쵸? 이런 표현들 바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多亏了 A 덕분에 我的什么什么水平 나의 어떠어떠한 수준이 有了很大的进步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예문 볼게요. 多亏了教授 교수님 덕분에 我的语言水平 저의 언어 수준이 有了很大的进步 아주 커다랗게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표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A 相比表达感激之情 하게 되면 여러분 이 간지라는 단어가 원래 단독으로 쓰면 감격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뒤에 질칭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라는 하나의 고정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 相比表达感激之情 하게 되면 A가 B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다라는 고정 표현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我向教授表达了我的感激之情 저는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시된 글은 중국어 학습과 관련된 1인 시점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학습과 관련된 제시어나 사진이 나왔다면 다음과 같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와 내용을 생각하며 원고지 사용법에 맞게 아래 원고지에 직접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원고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 옮겨보겠습니다. 자, 첫 두 칸 띄었고요. 我很喜欢学习汉语 저는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국어랑 문장부 따로 쓴다. 확인되시죠? 所以 그래서 最近我 최근에 저는 在学习 공부하고 있습니다. HSK 5级, HSK 5급을 공부하고 있어요. 开始学习的时候 공부를 시작할 때에 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지막 칸에 보니까 여러분 중국어 내용은 다 썼는데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콤마 쓸 곳이 없다. 여러분 문장보 끝나는 문장보는 따로 쓰기보다는 중국어와 겹쳐 쓴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표현 잘 확인하시고요. 중국어를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很困难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我有点担心了 약간 걱정도 되었지요. 但是 그러나 学语言的 학원의 요라오시 우선생님께서 이질 꾸리와 줄곧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而且 게다가 帮助我学习 제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多亏了요라오시 우선생님 덕분에 我的 한위 水平 저의 중국어 수준이 有了很大的进步 아주 많이 향상되었고요.
요 라오시 시시에 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문장 끝내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 부호가 여러분들 끝나는 문장 부호가 마침표랑 따옴표랑 같이 나왔죠. 그쵸? 끝나는 문장 부호가 마침표랑 따옴표랑 같이 나왔을 때는 두 개가 한 칸에 쓰인다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예제 잘 확인해 봤으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원고지 사용법, 혹은 문장부호 사용법, 혹은 작문할 때의 주의사항과 작문을 할 때의 전략 등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시험 관련에 대한 문제를 원고지에 직접 옮겨보시고 또 직접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